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관련된 스텝 3,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교재 풀이 아직 안 한 친구들은요, 먼저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막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하신 후에 쌤과 함께 정리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주어져 있죠? 자, 문제를 한번 보니 1번 문제.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시속 25km. 자, 요 속력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는 자전거가요. P에서 Q까지 쭉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B를 바라본 각도, 즉 P에서 바라본 게 15도, 30도로 주어졌고요. Q에서 바라본 게 45도, 60도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자, P에서 이제 Q까지 시속 25km로 가고 있는 거였고요. 1시간을 달려서 Q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즉, 요 도형에서 A, B 선분기를 구해보세요. 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 주어진 조건 요거잖아요. 시속 25km를 1시간 정도 간 거니까 결국에는 거리로 보자면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요. 바로 25 곱하기 1 해서 그냥 25km를 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게 P에서부터 Q까지 간 거니까요. 요 PQ 길이를 25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Q 길이가 25다라는 거를 자, 이렇게 속력과 시간으로 그냥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더니 삼각형 왼쪽에 APQ라는 삼각형 하나 하고요. 자, 오른쪽에 QPB라는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요 AB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 우선요. 알고 있는 조건에 집중해서 가봐야 되겠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알고 있는 집중 조건을 이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15도라는 각이 있고요. 여기가 45도라는 각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 각이 몇 도?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내각을 더하면 요 외곽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가 60도인 거 봐서는요. 여기가 30도가 될 겁니다. 한 외곽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한 내각도 구하고 시작할까요? 여기가 45도니까요. 여기는요. 바로 135도에 해당되는 각일 거고요. 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120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각각 이 두 삼각형에서 세 내각은 모두 다 크기를 아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길이는요, 공통으로 이 PQ 길이를 아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러면요, 이 큰 삼각형 있죠? 삼각형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이 AB를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AB를 연결해 주면 이 APB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서 이 A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큰 삼각형 APB 입장에서는요, 자, 여기 15도하고 30도 더하면 여기가 45도인 것도 알 수 있고 요 두 변 길이 AP하고 PB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하고 그 끼인 각을 안다면 그래요.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됐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자, 첫 번째 바로 PQ 길이 구한 게 우리가 첫 번째 풀이 과정이고요. 각은 주어진 거니까 쭉 그냥 확인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풀이로 한번 가볼 텐데 두 번째에서는 쌤요 요 길이 구하고 싶어요. 요 AP 길이하고요. 요 BP 길이를 구해볼 생각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 이용하면 어떤 거 이용해서? 그래요. 바로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보세요. 삼각형 APB에서 먼저 볼까요? 자, 우리는 요 AP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 마주보는 대각이 135도예요. 그러면 그 사인 135도 분의 바로 AP. 자, 요 비율이나 우리는 요 30도에 마주보는 게 25죠. 그래서 사인 30도 분의 바로 25나 같은 비율을 갖는다라는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135도하고 똑같은 거는요. 바로 사인
45도하고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사인은요. 요렇게 각의 합이 둘이 합이 180도면 서로 같은 값이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루트 2에 해당되는 값일 거야.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2 분의 AP 길이. 자, 여기 사인 30도, 즉 2분의 1 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번분수로 계산하면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50이니까요. 분모에 있는 걸 양변에 곱해주시면 AP 길이는요. 바로 50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계산하면 25 루트 2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25 루트 2라는 걸 구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바로 이 삼각형. 자, PBQ에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어요. 바로 PB 길이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 볼게요. 이 120도에 마주 보는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PB 길이죠. 자, 요 비율이나 바로 요 30도에 마주 보는 게 25입니다. 사인 30도 분의 바로 25 이렇게 하나 우린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사인 120도하고 똑같은 건 사인 60도. 그래서 2분의 루트 3에 해당될 거고요. 그분의 PB는 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분의 25니까 50이 되겠죠. 자, 양변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PB는요. 바로 25 루트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변 길이 구했고요.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요 AB 길이 구하려면 삼각형 APB에서 여기서 지금 마무리 해보려고요. 요 아래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자, 이제 세 번째 풀이 과정입니다. 바로 삼각형 바로 APB에서 볼 거야. 자, 두 변의 길이와 우리는 그 끼인 각을 알죠? 그래서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자, 나머지 두 변 바로 25 루트 2 제곱해주고 25 루트 3 제곱해주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즉 25 루트 2 곱하기 25 루트 3 여기다가 자, 요 코사인 45도죠.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 우변모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해보면 100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B 길이는 얼마냐? 자, 루트 1000이니까 10루트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네, 10루트 10이 원래 답인데요. 여기 문제 보시면 자, 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루트 10을요. 3.1로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10자리에 3.1 대입한 근사값을 좀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10 곱하기 3.1이니까 32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근데 애초에 보시면 거리, 바로 킬로미터 이렇게 단위가 있는 활용 문제였거든요. 정답은요, 그냥 31 이렇게 쓰지 마시고 31km 이렇게 정확하게 단위까지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관련된 문제에서 변의 길이 구할 때는 자, 주어진 각이나 우리는 혹은 다른 변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그래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림은 없고 조건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 ABC에서 등식 하나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2 코사인 C 곱하기 또 사인 C 이거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이 코사인 A네요. 자, 2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C 이게 좌변이고요. 자, 얘가 바로 K-1 곱하기 사인 B 요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조건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또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요 ABC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그때의 모든 K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단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단 이렇게 놓고요. 조건으로 AB 길이가 CA 길이보다는 깁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역시나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요.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가정인 거죠. 자, 그렇다면 A, B, C 각 중에서 직각인 게 있겠죠. 그랬을 때 우선 요 조건에 만족해야 되니까 AB 길이가 CA보다 긴 길이죠. 그러면 이 AB 길이가 빗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걸 첫 번째 과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즉 AB가 빗변이라면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각 C가 90도인 직각일 때를 가정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AB 길이가 빗변이면 이 조건 당연히 만족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이랑 가정했을 때 이 등식까지 성립하려면 K 값이 뭐여야 될까? 우선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A라는 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를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라고 설정하면 되겠고 여기서 A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바로 코사인 값은요. C분의 B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A가 C분의 B입니다. 사인 C 근데 C가 90도잖아요. 그쵸? 그럼 사인 90도면 얼마? 1이 되겠죠. 자, 그게 K-1 곱하기 사인 B인데 사인 B, B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사인은 C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C하고 B 양수죠. 길이니까 그럼 양변에 똑같이 나눠버리면 약분이 되겠고 그럼 K-1이 2가 되면서 K는 3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케이스를 구한 겁니다. 자, K값 합을 구하세요. 케이스가 하나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어떤 거냐?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근데 AB가 더 긴데 AB가 빗변은 아닌 걸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근데 한 변 길이가 더 길어야 되니까 잠시만 다시 한번 좀 한쪽 변의 길이를 좀 더 길게 이렇게 표현해 보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밑변보다 높이가 더 길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AB가 되게끔 만들려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쵸? 그럼 AB가 요 CA보다 더 길게끔 이게 좀 높이가 밑변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그릴 거 그랬네요. 아무튼 이 정도 그리면 이해 가시죠?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각 A가 90도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우리가 길이 설정해 보자면 여기는 A, B, C라고 설정하고 이 상황에서 이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K 값이 무엇일까? 자, 코사인 A입니다. 근데 A가요. 90도예요.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값이 0이니까 좌변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즉, 2 곱하기 0 곱하기 사인 C. 굳이 해보자면 C에 대한 사인 값은 A분의 C인데 이거 우선 좌변 그냥 0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변은 K-1 곱하기 사인 B. 사인 B라면 B를 기준으로 했을 사인은 A분의 B가 되겠죠. 됐습니다. 어차피 답은 0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A분의 B K-1 곱한 게 0이다. A분의 B는 기본적으로 길이들이니까 양수예요. 그쵸? 그럼 이게 0 되려면 K-1이 0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K가 1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가 90도일 때 또는 A가 90도일 때 한 거고요. 자, 또 하나인 B가 90도일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간단히 그려보자면 여기가 B가 90도다라고 한다면 A, B, C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A, B하고 CA라고 했을 때 CA가 빗변이 되면서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가 90도일 때는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통해서 K 값을 우리가 3과 1이라고 구한 것이고요. 이 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는 정답은요. 바로 4가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있는데 삼각형 ABC가 있고요. 요 G라는 점, G가 바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했을 때 각각 수선의 발 내려서 수선 길이가 3, 4, 6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sin A 곱하기 sin C.
요거를 바로 사인 b의 제곱으로 한번 나눈 값.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시계값을 구해보라는 건데 그게 사인 A, 사인 B, 사인 C예요. 요 A, B, C라는 세 내각의 사인 값과 관련된 시계값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요 각의 사인 값하고 정비례하는 거는 변의 길이다. 즉 변의 길이는 마주보는 대각의 사인 값하고 정비례한다라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무게중심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무게중심이 있다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첫 번째 삼각형, 요 ABG라는 삼각형이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연결하면 또 하나의 삼각형, 바로 BCG라는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요,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이 삼각형 하나 또 나오죠. 바로 GCA라는 삼각형이에요. 근데 무게중심의 성질상 바로 그래요. 등분을 하죠. 3등분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삼각형 넓이는 같습니다라는 게 우리가 무게중심의 성질로 알 수 있는 거다. 자,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그렇다면 요 밑변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더 얘기하면 요 높이의 역수비가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봐봐요. 쌤은요 여기가 4분의 K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K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6분의 K라고 생각합니다. 왜? 삼각형의 세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4하고 4분의 K 곱해야 K, 3분의 K하고 3 곱하면 K, 6분의 K하고 6 곱해야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 A, B, B, C, CA라는 변의 길이 좀 보자면 자, 그래서 요 A에 마주 보니까 여기를 스몰 a라고 놓겠습니다. 그냥 자, B에 마주 본 거 이게 지금 스몰 B 값이죠. 자, C에 마주 보면 이게 스몰 C 값이에요. 그래서 요 세 삼각형, 요 삼각형의 높이가 주어졌다라는 건 높이를 통해서 거꾸로 밑변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대 B 대 C가요. 바로 3분의 K 대 바로 6분의 K 대 4분의 K고요. K는 약분해도 되죠. 그래서 3분의 1 대 6분의 1 대 4분의 1에 해당되는 B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쌤은요 바로 개념으로 자 봐봐 높이를 아니까 그 높이의 역수들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3이니까 3분의 1, 6이니까 6분의 1, 4니까 4분의 1. 그래서 밑변은 각각 역수 B일 거야 라고 처음에 얘기한 게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비례상수 통해서 확인을 해본 거고요. 자, 분수니까 좀 간단히 할까요? 우리는 12를 곱해줘도 되겠죠? 11 곱해주면 바로 3, 4시 4겠네요. 잠시만요. 자, 11을 각각 곱하세요. 그러면 4대 2대 3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비가 4대 2대 3이다 라는 건데 우리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바로 세 변의 길이비는 각각의 마주보는 그 대각의 사인 값의 비다. 즉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요. 요게 바로 4대 2대 3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자, 요 비례식 통해서 우리가 설정해 봅니다. sin A 비례상수 뭐 아까 K 썼으니까 다른 거 쓸까요? 뭐 T 같은 거 쓸게요. T는 그냥 비례상수 쓴 겁니다. 4T sin B는 뭐 2T sin C는 3T라고 놓고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대입을 해 봅니다. 자, 여기요 2T의 제곱이니까 4T 제곱이겠죠? 자, 그 다음에 4t 곱하기 3t니까 4, 3, 12t 제곱. t 제곱은 약분 되겠고요. 또 4하고 12 약분하면 3.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이 바로 3. 3이 정답이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구하고자 하는 것만 보고도 사인 법칙이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무게중심 성질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b를 구해서 해결한 문제였다라는 거 포인트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떤 게 나와 있나?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자, 대각선을 그어놨고 대각선의 교점이
5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뺐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요. 삼각형 바로 OAB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 넓이가 바로 4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저는 삼각형 OCD 넓이 이 넓이가 9입니다. 라고 요 두 넓이를 준 다음에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BCD 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봐. 자, 그렇다면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가야 되고 우리는 넓이를 식으로 세울 것이며 최소값이라고 한 거 봐서는 혹시 산술기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좀 하고 들어가면 좋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 아는 조건들부터 우선 가봐야 돼요. 요 삼각형 넓이 4, 요 삼각형 넓이 9다라는 것부터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OAB 삼각형 이게 넓이가 4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는 이웃하는 두 변 길이와 그 끼인각 가지고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이렇게 B라고 한번 놓고 요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OAB라는 넓이는요. 우리가 길이 설정해 봤더니 2분의 곱하기 자, 양변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이렇게 해서 이게 4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AB 사인 세타 이게 8입니다. 라는 거 하나 조건. 자, 그다음에 삼각형 OCD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넓이가 9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C, 요거를 D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막국지각이니까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변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양변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 값 요게 9입니다. 그러면 CD 사인 세타가 9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알아요. 그렇죠? 요 세타라는 각 그리고 요 A, B, C, D라는 변의 길이 가지고 요 두 조건 등식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설정해야 되는 거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설정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사각형이 뭔가 특징이 있는 사각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각형이에요.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그래요. 바로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바로 이 대각선이 끼인 각의 사인 값이라는 공식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대각선입니다. 요 AC 길이 보이시죠? A 더하기 C 자,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바로 B 더하기 D에 해당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끼인 각은 세타니까요. 끼인 각의 사인값 여기까지가 지금 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보자면 2분의 1에다가 자, 요 괄호 곱한 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AB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CD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 봤더니 2분의 1에 자, 이렇게 하면 AB 사인 세타인데 여기 AB 사인 세타 있죠? 8.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8이에요. 그 다음에 AD 사인 세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BC 사인 세타 이렇게 놓을 수 있고 CD 사인 세타는 이미 있죠. 여기 9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상수로 바꿨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AD 사인 세타 그리고 BC 사인 세타 요거요. 저는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미지수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오케이.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럼 변수 줄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AD 사인 세타인데 여기에 A하고 사인 세타는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냐? A 사인 세타는 양변의 B로 나누면 바로 B분의 8입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걸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려고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요. BC 사인 세타에서 C 사인 세타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미수를 줄이고 싶어서요. C 사인 세타 대신에 우리가 D분의 9라고 둔다면 미수가 확 줄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C 사인 세타 요거 밑줄은 거 대신에 D분의 9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2분의 1에다가 8하고 9 더하면 여기는 17이고요. 더하기 요거 보세요. 이 밑줄근 대신에 B분의 8 넣었어요. B분의 8D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 밑줄근 대신에 D분의 9를 넣으면 D분의 9B 이렇게 해서 미수를 최대한 줄여본 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얘 좀 봐보세요.
B분의 D하고 D분의 B. 아, 역수합이네. 보나마나 이거는 산술기하를 하면 되겠다. 둘 다 양수죠. 변의 길이들이니까.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B분의 8D 그리고 D분의 9B는요. 둘의 합은 바로 2 루트 둘의 곱 이상. 요 안에는 둘이 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B분의 8D와 D분의 9B의 곱이니까요. B 약분하고 D 약분해서요. 요 값은 98의 72. 2 루트 72에 해당되겠네요. 됐죠? 됐습니다. 근데 72가 36 곱하기 2죠. 그러니까 6으로 바꿔 나오면서 12 루트 2가 바로 요게 최소값이다. 요게 12 루트 2 이상.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2분의 1 그대로 두고 17에다가 요 값 대신에 12분의 루트 2. 요게 지금 최소값이니까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7 더하기 이렇게 하고 나면 6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값인 걸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거 이제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여서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겠고 문제 좀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뭐 하나 잘못 쓴 거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오타 있네. 잠시만요. 오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미리 발견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제가 잘못 썼네요. 그쵸? 여기서요. 양변에 이제 2를 곱한 건데 여기 9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기 9가 아니라 얼마? 죄송합니다. 여기만 좀 바꿀게요. 여기가 18인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아, 그럼 이것도 바꿔야 되네. 자, 죄송합니다. D분의 18. 아, 이거 하나 틀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됐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잠시만 좀 정정할게요. 다시 푸는 것보다는 정정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지장 없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AB 사인 세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9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자, 여기가 지금 뭐였어요? CD. 그쵸? CD 사인 세타니까 18. 여기가 18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잠깐 정정할게요. 여기 대신에 우리가 자, 여기가 B분의 8은 맞고요. 여기 D분의 18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뀌겠네. 바로 C 사인 스타 대신에 D분의 18이니까 여기가 18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것만 좀 다시 계산할게요. 죄송합니다. 와, 그 숫자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네요. 아, 다시 찍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죄송해요. 다시 찍을게요. 자, 요 그냥 이어서 찍을게요. 자, 요렇게. 요거에 지금 최소값을 구해보자라는 거. 자, 요 숫자도 바꾸고 시작해야지. 바꿀 게 너무 많네요. 856,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버려야 돼. 이렇게. 네네. 자, 크게 무리는 없죠. 여러분 따라오는데, 네. 요거 가지고요. 얼마 이상이냐라고 했을 때, 이 루트 곱이죠. 요 둘이 곱해주면, 자, B, 여기 B예요. 죄송해요. 자, B하고 D하고 지금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쵸? 8 곱하기 18 이렇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14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루트 144가 10이고요. 12 곱하기니까 24군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박스 친 값이 24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자, 거기다가 26 더하기 24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지금 50이죠. 50에다 2분의 1 곱하니까 25. 25가 최소값이군요. 오케이. 그래서 요 사각형 ABCD의 최소값이 바로 25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25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이 중간에 계산을 좀 틀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주어진 조건을 좀 보자고요. 주어진 조건이 요 두 개였다는 거죠. 그쵸? 이 두 개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니까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가, 두 변 길이와 끼인가를 설정해서 요렇게 두 조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쵸? 요거 가지고요. 자, 사각형의 넓이니까 우리가 설정 자체에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요 모르는 것들, 요 값에서 미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이용해서 변수를 줄여보면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까지 그것 통해서 마무리했다. 그래서 마무리 포인트가 산술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 넓이 나왔을 때 사실 최소값 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산술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알아두시죠.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풀었고요. 중간에 계산 틀리고 해서 살짝 멘탈이 좀 나갔었는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4번까지 풀이했고 5번, 6번, 7번 여기까지 풀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전반부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5, 6, 7번은 후반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업로드 해 놓을게요. 그래서 5, 6, 7번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후반부 강의에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즐겁게 공부해 보죠.